저는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라도 나가라. 아 무슨 생각을 해. 눈물이 나면 울어야지. 이제 왠지 연애 고수일 것 같아.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 좋은 계절에 싱글로 있진 않았겠죠? 요즘 날도 좋고 해가지고 근처 스튜디오 근처에 이제 공원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공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심리 상담가의 연애도 궁금해. 연애 고수. 아 심리 상담사는 연애 잘하다.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 좋은 계절에 싱글로 있진 않았겠죠?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파악하는 것도 좀 빠른 것 같고 상대한테 맞춰주기도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근데 저도 이제 나름의 결핍을 겪어온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취약점이 또 저도 확 건드려지면 여전히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굉장히 연약해지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저도 매 순간 확인합니다. 연애하면서. 연애 참 시작이 어렵잖아요. 저는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뭐라도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성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해봐라. 지금 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도 그냥 뭐 이성적인 관심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보고 싶어서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인간적으로 호감을 먼저 사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 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택시에서만 울었대요. 어떡해. 눈물이 이제 때를 안 가려서 오피스에서도 나고 어이구. 택시에서도 나고 네. 계속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 눈물이 나면 울어야지.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단계가 있대요. 총 5단계인데 부정,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처음엔 그 일이 일어난 걸 부정했다가 그다음에 막 화를 냈다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현실이랑 타협하다가 이제 그때 다음 단계로 우울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난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걸 그대로 흘려주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좀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과정이 그 순서대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떠나보내는 과정이 있었다가 다시 뭐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옛날에 회상했을 때 내가 그때를 생각해보니 갑자기 좀 슬픔이 몰려온다.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슬픔이 너무 크다 보면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체가 대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신체화라고 부르는데 두통이라던가 복통 아니면 뭐 가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증상이 좀 드러나면 한번 그 슬픔이 어떤 건지 말로 좀 표현해 보세요 하고 좀 도와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니까 그런 자신을 많이 돌봐주세요 라고 조언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 마음에 그래서 좀 어려워요 마음이. 맞아요. 헤어짐을 결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이제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못 만날까 봐 그게 어떻게 보면 불안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의 실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냐면 이전 연애에서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애에서 내가 어떤 걸 바랬는데 그게 채워졌고 어떤 걸 바랬는데 채워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그 다음 사람을 볼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겠죠. 더 좋은 사람 못 만날까 봐 걱정돼요는 정답이 아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새로 알아간다는 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를 억지로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겠죠. 권태기인지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온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요. 그 친밀감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래 결혼 생활 하셔가지고 막 서로 나란히 걷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어떤 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또 서로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드러나지 않는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친밀감을 확인하려면 일단 조금 서로 협의하에 물리적인 거리를 좀 더 보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 서로가 없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라고 권유해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로가 없는 시간 속에서 아, 상대가 나한테 이런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권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상대가 없는데 나 너무 편하고 이대로 쭉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 관계의 끝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거죠. 행복할 줄 알고 재회를 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안 행복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으면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재회 경험도 우리 이제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도자기를 한번 깨트렸다가 다시 붙이면 도자기의 모양을 찾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가 있는 금까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회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재회를 한 커플이 다 깨져야 되냐? 또 그건 아닌 게, 그러니까 왜 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그 재회가 성공을 하는 거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는 것만으로 저는 재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되게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나랑 닮은 사람한테 더 끌린다. 뭐 아무래도 내가 많이 본 거에다가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심리적으로. 내 얼굴을 많이 본 사람은 나니까 나랑 제일 닮은 사람을 그래도 찾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모가 아니라 성격 부분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성격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훨씬 더 끌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상대한테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외모는 같더라도 성격은 좀 다른 사람을 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막상 저를 좋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식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가설을 좀 몇 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설은 그 사람을 처음에는 사랑하는 걸 수 있었겠죠. 처음엔 짝사랑이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약간 승부욕이나 오기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주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욕일 수 있고 오기일 수 있는데, 그걸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을 원해 라는 마음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승부가 딱 달성이 됐을 때 그 승부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짝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좀 접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능성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식더라 라는 게 반복된다면 애착 유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크게 4가지로 나온다고 해요. 안정형, 그다음에 불안형, 그다음에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4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든지, 누군가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좀 피해버리고 싶다거나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애착 유형이 아닐까를 한번 좀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람들이 네. 연애를 듣기 어려워. 맞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로나 때 우리가 좀 단절을 겪으면서 뭐 한번 생명의 위협도 느껴봤고, 먹고 살기도 참 힘들어졌고, 기본적인 그런 안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그 상위에 있는 욕구, 뭐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내가 직접 연애하지 않아도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내가 대리 연애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고 간편한 것들을 좀 찾는 게 아닐까? 그런 경향이 좀 반영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 궁금하셨던 게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행위에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막 세상이 팍팍하고 연애를 안 한다고 해도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그래서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 나온 김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